조용히 해요. 이제 봐요. 저 예은아, 저 문 좀 닫아줄래? 여기 초항의 합이 있고 이런 것도 식으로 바로 써내야겠죠. 한개수의 절반의 2a 플러스 9d 이렇게요. 그럼 4a 플러스 뭐야 이거? 4b 플러스 이거 공차도 똑같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2로 줄게요. 2. (9d) 플러스 9e가 이제 85인 거죠. 됐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제 a 플러스 4d하고 이거 잘못 썼다. a 플러스 4, b 플러스 4, 2를 구하라는 거니까. 맞아요? 이 통째로 가지고 놓으시면 돼. 요거 4배 하고요. 빼면 9d 플러스 9e가 나오잖아? 그럼 d 플러스 2가 5죠?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저기는 2A, 2B인데 아래는 2, 4B, 4A예요. 미안해요. 왜 4라고 썼지? 아래 걸 써? 몰라. 그 여기는 20. 이건 맞네 또? 왜 4라고 썼지? 어쨌든 요건 맞죠. 그럼 이만큼이 45니까 넘어가면은 40이니까 a 플러스 b는 20이겠다. 이거 해놨구나. 그럼 요만큼 20. 그 다음에 요 d 플러스 이 4배 한 것도 20. 이렇게 끝내시면 되네. 자, 다음은 1271번. 니네 저기 몇 살이지? 집합 배웠지 우리? 여러분 그 또는이라는 문장이 수학에서 등장하고 뭔가 경우의 수 관련 문제가 나오면 이제 항상 머릿속에 이 구조를 기억해 놓으세요. 이 구조를 항상 기억해요. 자, 2의 배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3의 배수는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죠. 그죠? 그럼 뭐가 겹쳐요? 6배수들이 겹쳐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2의 배수의 총합을 초항 더하기 뭐야 이거?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의 한 개수의 절반으로 구하시고 아이고 나 뭔지 알았다. 멀티가 안 된다 지금. 막 그 항이 50개니까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100이라고 생각해놓고 50이라고 쓴다 지금. 이봐. 이거 33개죠, 그죠? 그 다음에 6배수는 마지막 게 96이거든요. 그럼 한 개수 16개. 그럼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면 이게 102고 요것도 102고 요것도 102야. 그럼 이렇게 떼면 다 51이잖아요? 그죠? 51로 묶어버리면 되겠어요.
그럼 83 빼기 16이네. 그럼 67 곱하기 50이야. 너 이렇게 빨라? 봤어요. 1의 자리 7로 끝나는 거 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1272번도 얘들아, 만약에 2배수, 3배수, 4배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2배수 또는 3배수 또는 4배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 뇌를 써야지. 방금 알려준 거랑 연관이 있으니까 내가 물어본 걸 거 아니야. 모두 2K, 3K, 4K야. 2배수 또는 3배수 또는 4배수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잊지 마시라고. 알겠죠?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백과 서로소인 모든 수를 구하는 거야, 얘들아. 백은 소인수분해 하면 소인수가 뭐랑 뭐가 있죠? 2랑 5가 있죠? 그치? 그러니까 자연수 중에서 2를 하나라도 포함하거나 자연수 중에 5를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으면 백과 서로소가 아니란 말이야. 그죠? 서로소인 거 찾기 힘드니까 2배수랑 5배수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전체는 1부터 100까지 자연수 다 더하고 식으로 써줄게. 식으로. 그 다음에 2배수는 이제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한개수 50개, 초항 2, 마지막 항 100. 그 다음에 5배수는 한개수 20개, 초항 5, 마지막 항 100. 겹치는 건요. 10배수들이 겹치겠지. 10, 20, 30 이런 것들. 한개수 10개, 초항 10, 마지막 항 100. 자, 이거 다 계산하시면 돼. 2000 나왔던 것 같은데? 계산해볼게. (550) 있네. 그러면은 2000, 3000 빼는 거니까 딱 2000이네. 3050 빼는 거니까. 되겠죠. 넘기세요. 자, 다음은 1286번. 그 월수분반은 테스트를 한번 봤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우리도 오늘 테스트가 있긴 있거든요. 뽑아놨거든. 근데 일단 진도를 먼저 좀 하고 시간 되면 오늘 테스트 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볼게. 조금 월수분반보다 늦어서. 다들 잘 풀더라고. 문제가 쉬운가 봐요. 왜? 부딪힌 게 뭐가 그렇게 웃겨? 미션들이 화장실 가가지고 자, 보세요. 절대값 AN이 여러분 최소값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절대값 AN이 최소값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야? 이런 애들 찾으라는 얘기죠? 맞아? 맞아, 아니야? 0 근처에 있는 애들 찾으라는 얘기야. 이런 관점들이 되게 중요해. 그럼 내가 문제 어떻게 푸나 봐봐. 자, 이제 우리도 간결하게
12번째 항이랑 7번째 항 빼면 공차 몇 개 남아요? 왜? 그럼 D3이죠. 이렇게 간결하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A8 줬어. 그럼 A 플러스 7D 아니야? 그럼 A가 마이너스 60? 오죠? 그럼 내가 A를 이렇게 쓰잖아? 그 공차 3이니까 3n으로 시작하는 걸로. 내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렇게 풀 거야. 양수인 거 몇 개인지 구할 거예요. 양수인 거 몇 개인지. 그럼 3n이 68보다 커야 되니까 n이 22점 몇보다 커야 되거든? 맞아? 그럼 22번째 항까지만 22번째 항부터 양수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나 처음에 설명을 잘못했구나. 어쨌든 마이너스 65부터 시작해가지고 30 커지는 거니까 언제 양수가 된지를 본 거야. 몇 번째 항부터 양수라고? 여기다 23 넣으면 딱 1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얘랑 비교해 볼 만한 거는 음수의 마지막 번째 항. 이런 거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은 22를 넣어봐요. 이렇게 두 개만 보면 되는 거지. 누가 더 작아? 절대값이? 얘죠. 그래서 K는 23이고 AK는 1이야. 됐죠? 이렇게 하시는 거야. 같이 공부해 볼 만한 거는 이제 1286번이랑 같이 유형 3번을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1288, 89, 91 보겠습니다. 자, A1에서 A2에서 A3에서 또 가운데 있을 A4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A10 쪽에다가 수선을 내려보면은 얘들이 일정한 길이만큼씩 증가하고 있다는 건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길이만큼 증가하는 이유는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 만약 내가 M을 X축이라고 보면 L은 뭐야? 그냥 직선이지. 맞아요? 이 선분 길이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는 뭐로 볼 수 있어? 함수 값으로 볼 수 있죠. 이 A1들, A2들, A3들이 이런 Y값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즉 직선 위에 Y 좌표들이란 얘기지. 등차 수열의 각 항은 기울기가 공차인 직선 위의 점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인 거야. 이해돼요? 한 번 더? 한 번 더. AN이 3n 플러스 2면 초항이 5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이런 애들은 1항이 5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잖아. 그쵸? 그 다음에 2항이 8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 얘를 X축으로 보면 얘가 어떤 일정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이지. 그러면 이 3분 길이들은 내가 얘를 그냥 X축 취급하면 다 Y 좌표 값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맞아요? 그래서 A1, A2, A3 얘네들이 다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도 해석하실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끝났어요. 나은이가 좀 빠를 것 같은데 수업이. 봤어? 수업 보내준 거? 여기 A7이랑 A랑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런 거 바로 빼세요. 그럼 몇 D야? 6D야, 6D. 그렇지. 그래서 공차가 3분의 1이지. 여기 봐봐. 여기 기울기 낮아 보이잖아, 지금. 그쵸? 이해되시죠? 뭐 잘 안 되시면은 이렇게 써서 빼시면 되고. 문제에서 S10 구하라고 했으니까 S10 바로 구해볼게. 일반항 없이 할게, 이번에는. 이런 것도 계속 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그치? 한계수의 절반에다가 2A 플러스 N-1 D죠. 근데 항이 10개니까 N-1 하면 9D지. 초항은 지금 몇인데?
4. 그럼 여기 8 와야겠네. 됐죠? 오케이. 3, 11, 55네요. 됐어요? 응. 그럼 이거 딱 가운데 항이 다 5인가 본데?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1289번. (55) 잘 보세요. 해석을 어떻게 하나 봐봐. 봐봐요. 여기 이렇게 fx가 가면 여기가 x 값이 n일 때 얘가 fn이지. 그치? x는 1부터 시작해가지고 10까지 만나가지고 생긴 10개의 선분 길이의 합이 110일 때 양수 a를 구하는 건데, 예를 들어 여기 x가 n이야. 그럼 이 선분 길이는, 잘 들어, 위에 있는 2차 함수의 값에서 밑에 있는 2차 함수의 값을 빼시면 선분 길이가 나오죠. y 값의 차가 선분 길이지. 그럼 지금 어떻게 되니? a, n. 맞아요? 그럼 1일 때는 1이란 얘기고, 2일 때는 2a란 얘기고, 1일 때는 1a란 얘기고, 2일 때는 2a란 얘기고, 3일 때는 3a란 얘기죠. 이거 몇 차식이에요? 1차식. 무슨 수열일까? 등차 수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안 어렵죠? 그래서 요 AN을 내가 시그마 아직 안 배웠으니까 10개 더하면, 10개 더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더하면 10까지. 어, 110이라 그랬으니까 A가 2야. 근데 아직 55A인 거 모르시는 분들은 뭐 A로 묶어도 되고, 아니면 한 개수의 절반의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하셔도 되겠지. 그쵸? 근데 이제 자기가 수열을 좀 다뤄봤다 하시는 분들은 요 1부터 10까지 합이 55라는 걸 아시죠? 그죠? 그럼 A가 암산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91번. 자, 얘도 봐봐. y좌표를 an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 x1일 때 값이 뭐 a1이고 x2일 때 값이 a2고 할 텐데, 이 모든 점들의 y좌표들은 다 뭘까? 등차 수열을 이루겠지. 그쵸? 문제가 또 끝이에요. 이렇게 빼면 3D고요. 자기가 암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a 플러스 6D, a 플러스 3D 이렇게 써도 되겠지. 뭐 어쨌든 연립은 하시는 거고. 자, 그럼 D가 2분의 1이잖아?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주면 a 플러스 2분의 3이 2분의 7이어서 초항은 2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5개까지 물어봤으니까 뭐 자기 취향껏 하시면 되죠. (2a) 플러스 n-1 d를 하시던가, 나는 일반항을 찾아서 초항 구하고 25번 장을 구해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됐죠? 오케이. 200. 좋아.
자, 그 다음 넘기셔서 1293번, 94번 봅시다. 드모아브르. 이 또라이가 하나 있어요. 보세요. 규민아. 여기 또라이가 하나 있어요. 봐봐. 니들 신생아 때 어때요? 신생할 때 하루의 대부분을 자죠. 그지?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돼도 똑같아. 그래서 얘가 보니까 지 수면 시간이 저렇게 15분씩 길어지더래.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내가 하루 온종일 자는 날이 있으면 내가 그때 뒤질 것 같다. 이렇게 계산을 했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날에 죽었대. 알겠어요? 해볼게. 얘가 매일 밤 12시, 즉 자정에 잠든다고 가정할 때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수면 시간이 14시간? 뭐야, 심술이냐? 첫날 수면 시간을 이제 A1이라고 잡을게. 둘째 날 수면 시간 있겠지. 죽을 때까지 깨어있는 시간의 합을 물어봤어. 근데 지금 A들은 다 뭐겠어? 잔 시간들이지? 그죠? 이거 다 더해서 전체 시간에서 뺄 거예요. 매일 몇 분씩 늘어난다 그랬죠? 15분은 몇 시간이야? 단위는 내가 시간으로 잡아놨으니까 4분의 1시간. 그렇지. 아직 뭐 시, 분, 초 변환 못 하시는 분들 없죠? 60씩 나누거나 60씩 곱하면 되지. 자, 그럼 봐봐. 이게 AN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아요? 그럼 얘가 일단 24가 되는 순간을 찾아줄 건데, 이런 느낌은 어떤가 봐요. 이게 지금 초항이 14잖아. 맞아, 얘들아? 맞지? 여기에 몇 더해야 24가 되니? 10 더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공차가 몇이야? 4분의 1. 그럼 여기에 몇 곱해야 얘가 10이 되는 거니? 40. 맞아요? 그럼 이거 41번 장이겠네.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 이거 풀어도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14에다가 10 더해야 24 되잖아. 근데 이 플러스 10은 40D죠. 지금 40D. 그죠? 그럼 요게 41번 장이겠지? 내 말 이해되고 있지? 그럼 요거 싹 다 더해볼게. 초항 몇? 14. 마지막 항 몇? 24. 이해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근데 가인아, 내가 요새 네 얼굴 보고 자꾸 왜 수업하냐면, 너 옛날에는 표정이 총명했거든? 근데 요새는 총명하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을 짓고 있어서 내가 계속 널 보면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항이 총 41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잔시간이잖아. 그지? 그리고 41일이라는 건 이게 41일 동안 이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시간은 24 곱하기 41이야. 하루가 24시간이니까 41일 동안 전체 시간은 24 곱하기 41이겠지. 그지? 거기서 잔 시간을 빼는 거야. 자, 계산해보자. 이쪽이 38이니까 이렇게 떼면 19 맞아요? 그러면은 41이 24개인데 여기 19개 있으니까 5개라고 하시면 되겠다. 그죠? 205시간. 전체 시간에서 잔 시간을 뺐어요. 자, 그 다음에 1294번 갑시다. 공부할수록 너무 쉽지 않니?
하는 짓이 맨날 똑같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 난이도가 수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기 바닥부터 이만큼까지 있어. 그리고 돌리고 나면 이제 난이도를 진짜 다양하게 많이 볼 거거든. 특히 유명한 문제들부터. 그럼 니네 생들도 그거 보고 내실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힘드실 거예요. 좀 각오를 하셔야 돼. 수열은 진짜 어려운 문제들까지 많아요. 단어는 쉬운데, 그지? 왜? 먹어. 내가 물도 못 먹게 하는 게 아니잖아. 자, 민규는 문제수가 X인 마플 시너지를 첫째 날에 15문제를 풀고 둘째 날부터 매일 문제수를 D만큼씩 증가시켜가면서 풀어가지고 아홉째 날까지 풀었대. 아홉째 날까지 풀었으면 15 플러스 8 되겠지? 맞죠? 이걸 첫날 푼 문제수라고 하면 이게 아홉째 날 푼 문제수겠죠? 여기다가 24를 더하면은 정확히 문제수 X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첫째 날에 30문제 풀고 또 D씩 증가시켜가면서 일곱째 날까지 문제를 풀고 나면 39문제가 남는데 그럼 일곱째 날에 푸는 문제는 30에 몇 D가 더해져 있겠어? 6D. 그러면 39문제가 남는다 그랬죠. 문제는 끝이에요. 이렇게. 자, 계산해 봅시다. 얘는 항이 총 몇 개일까? 9개.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초항이랑 마지막 항 써놨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항이 총 몇 개일까? 7개. 그 다음에 내가 초항이랑 마지막 항 써놨으니까 이렇게 더해도 되죠. 자, 계산 보세요. 24 넘어와서 15로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자들끼리 왼쪽으로 넘겨서 합쳐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떼주면 15 플러스 4D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떼주면 30 플러스 3D죠. 떼자. 계산해볼게. 9 곱하기 15야. 그러면 135야. 그리고 요게 36D예요. 그 다음에 이게 210 플러스 21D야. 그럼 15D는 90 되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75거든. 넘어가면 플러스 75가 되겠지. 그래서 D는 몇? 6이고요. 문제에서는 X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이걸 계산하시든 하면 되겠지. 그쵸? D가 6이니까 전 여기다 넣어서 할게요. D가 6이면 24잖아? 24에다가 15 더하면 39지. 그럼 요건 40이 9개 있다고 치면 40이 9개 있다고 치면 360이니까 거기서 9 하나 빼서 350을 그럼 376이네요. 375. 근데 375 뭐라 그랬어? 6이라 그랬어? 미쳤나봐. 됐죠? 안 어렵죠? 하실 수 있어요. 자, 넘기셔서 1302번, 1305번 봅시다. 자, 다 정석으로 할게요. 다 정석으로 할게요. 아니다. 방법을 두 가지씩 다 할게. 봐봐. 자, SN이 n제곱 플러스 3n이고
나는 그냥 AN들의 합은 아니고 이렇게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을 이제 구하고 싶어. 그죠? 당황하지 마시고 이 숫자들 종류를 그냥 파악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자기가 등차 수열인 걸 아는 친구들은 굳이 AN까지 안 가도 그냥 A1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A2 한번 찾아보고 2면은 여기 4 플러스 6에서 4 빼는 거잖아, 그지? 근데 원래 초항이 좀 튀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3항까지도 한번 찾아보고 18에서 10 빼는 거니까 8 이러면은 공차 몇 자리? 2자리 등차 수열인 게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그냥 AN을 이렇게 바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정석으로 AN을 SM-SM-1로 계산하는 거야. 자, SM- 여기다가 N-1 넣은 거 전개를 좀 하면서 가지고 올게. 아시겠죠? 그러면은 n제곱 3에는 n제곱 3엔 떨어지고 플러스 2n에다가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얘는 SN으로 구한 AN이어서 2항부터 됩니다 라고 써놓고 초항은 여기서 구하는 거지. 그쵸? 4. 근데 뭐 여기서 구한 초항이랑 같다 그러면 싹 지우셔도 되는 거고. 되죠? 솔루션 3. 등차 등비에서만 하는 거야, 얘들아. 등차 등비에서만 하는 거야. 자, S0를 확인을 해요. 여기다 0 넣으면 0 나오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내가 구한 AN을 1항부터 쓸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아시겠어? 그 다음에 이제 암산하는 거 배우셨죠? 지수? 내려. 그럼 이렇게 1차항이 만들어져. 그리고 초항은 저기 있는 4랑 맞추는 거야. 플러스 몇일까? 2. 됐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부해 보시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솔루션 2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애들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럼 봐봐. 초항 4였잖아. 두 번째 항이면 6이었겠지만 얘는 8이겠죠. 맞죠? 그 다음에 10이었겠지만 다섯 번째 항은 12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거든. 자, 한번 대답해보자. 지금 이 A 밑에 있는 서브 문자들이 다 뭐예요? 홀수잖아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 몇 개예요? 몇 개? 4개라고? 알겠어. 동그라미 친 거 이렇게 점점점까지 하면 몇 개겠어요?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야, 니들의 문제가. 근데 방금 누가 대답 제대로 해준 사람 있던데? 몇 개야? 몇 개일까요, 이 동그라미? 이거 몇 개일까? 뭐라는 거야? 이거 몇 개일까요, 이거? 이 동그라미들 몇 개일까요? 몇 개? N개, 그렇지. 왜 EM-1개야? 응. 너 전혀 이해 안 되지, 인가야. 이렇게 하면 EM-1겠지. 내 말 잘 들어봐,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EM-1개겠지. 이렇게 하면 EM-1개겠지. EM-1까지 연속적인 자연수를 다 쓰면 EM-1개겠지. 그치? 근데 이건 뭐야? 두 칸씩 건너뛰면서 EM-1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총 EM-1개겠어? 더 적겠지? 저거보다 적겠지? 조용히 해, 조용히. 저거보다 적겠지? 저거보다 적겠죠? 맞죠? 저거보다 적겠지? 얘들 내 말 듣고 있지? 저거보다 적겠지? 그치? 근데 몇 개일까? 수가 몇 개라 그랬냐면 정확히 n개라고 했어. 맞아? 맞아. n개가 맞아. 어떻게 하냐면 너네 요만큼만 보고 일반항 쓸 수 있지.
써봐. 그렇지. 얘가 n번째 항인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항이 n개야. 알겠어? 자, 아직 안 끝났어. 니네 이 연습을 내가 지금 시킬 테니까 나중에 항계수 몇 개인지 찾을 때 이거 써. 자, 봐봐. 자, 이거 몇 개인지 구해봐. 잘 봐. 너네 앞이 이 정도만 보고도 일반항 쓸 수 있지. 써봐. 2n 플러스 3. 맞죠? 맞죠?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 n 들어가 있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치?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 내가 여기를 k로 쓸게. 알겠어? 얘들아,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배우는 거고, 그지? 이 디테일함이 있어야 돼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수업하는 거야. 잘 봐봐. 이게 몇 번째 항일까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몇 번째 항일까? 여기에 몇 넣어야 이게 될까? 오케이? 만약에 암산이 안 되면요, 그냥 이 부등식에서, 이 등식에서 k를 구해보시면 돼. k를 구해보시면 돼. k를. 이 k는 2n-10, k는 n-5. 그럼 an-5가 얘들아 듣고 있지? 여기 n-5를 넣으면 2n-7이 된다는 얘기지. 얘가 몇 번째 항이야? n-5항이죠. 이게 1항이고 맞아? 자, 항 몇 개야? n-? 너 이해 안 되지? 이해 안 되지? 자, 이해된 사람들 일단 대답해봐. 이거 초항으로 잡고 쓴 일반항이잖아? 이거 몇 번째 항이라고? 왜 n-5번째 항이야? 일반항에다가 이게 n-5 넣으면 2n-7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n-5번째 항이잖아. 얘는 초항으로 고정시켜 놨고, 그럼 이 총 항 개수가 몇 개야? n-5개야. 너 다시 봐. 이거 몇 개야? 그러니까 몇 개인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반항 써서 는 21이 되게 n값 구해보는 거 아니야? 그럼 넘기면 18이니까 n 몇이야? 그럼 이거 a 9지? 그럼 이거 항 몇 개야?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문자로 나와도 할 수 있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얘들아, 니네들이 지금 일반항을 찾아서 이게 항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항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얘네 일반항 쓰는 게 뭐 어렵겠니? 4n이잖아 4n. 그치? 그러면 이제 좌변 쓸 때 여기에 항개수 적어야 되고 이 쓰고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니들이 그냥 뇌 빼고 n개가 꺼니 해가지고 4 플러스 마지막 항은 4n이겠지. 그냥 이거 새로운 수열로 보면 이게 n번째 항이니까 아마 이렇게들 풀어 오셨을 텐데 항 총 n개고 맞아요? 문제가 진짜 조금만 문제가 진짜 조금만 이렇게 변형이 돼도 니들이 어버버버 하고 있는다고. 아주 안타까운 일이야. 내 말 이해되시죠? 오케이. 2로 나누면 2인데 또 2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요거 10 곱하기 11이겠지? n은 몇일까? 10. 여러분 꼭 이 스킬을 익히셔야 돼. 알겠어? 하나 더 해보자. 사실 스킬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데 이렇게 안 찝어주면 애들이 공부를 못 하더라고.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딱 여기만 봐도 니네 일반항 쓸 수 있지. 자, 여기서 이렇게 써져 있으면 항 몇 개인지 n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내가 이쪽을 n을 이용해서 표현해놨으니까 일반항을 ak로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둘 다 n이면 헷갈리니까 누굴 구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nk는 서로 잘 변환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문제에서 이제 n으로 표현해놨으면 뭐 난 좀 k로 쓰고 뭐 이런 느낌으로. 얘들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 없어. 알겠어? 진짜야. 요새 재수하고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저기 일산에 재종학원 뭐 하나 다니고 있는데 맨날 연락이 와. 쌤 여기 쌤이 자꾸 자기밖에 모르는 거라고 알려주는데 다 쌤한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 쌤 여기 수업이 뭐 쌤이 잘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별로예요. 그래서 쌤 거 유튜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여러분 그런 말 안 하세요? 꽃이 지고 난 뒤에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말 아시죠? 그쵸? 저한테 배우실 때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갑시다. 공차 몇? 3. 그럼 3K로 시작해서 빼기 1. 그럼 이제 얘가 1항으로 잡혀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찾으라고요. 찾으신 분? n 플러스 4 맞아? n 플러스 4항 맞아? 여기다 n 플러스 4 넣으면 되나 봐. 맞네. 그죠? 그럼 여기 n 플러스 4번째 항이라는 건 얘가 총 몇 개야? n 플러스 4개야. 그치? 만약에 합을 써라 그러면 초항 더하기 마지막 항에 n 플러스 4에 2. 맞아요? 뭐 얘를 더해가지고 뭐 200 몇이 되게 만들어라? 그럼 문제 어떻게 풀면 돼? 이렇게.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1305번. 자, 잘 보세요. AN 구하는 거 3개로 하고요. AN 구하는 거 3개 보여드리고 한 번 더 3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아무거나로 이용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항상 정석부터 가시죠. 갑니다. AN은 SN-SN-1. 자, 계산하고 암산 조금 할게요. 여기다 n-1 넣으면은 여기다 n-1 넣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항 3개가 뒤에 다 떨어져 이렇게. 자, 그럼 마이너스 4n 플러스 18이지. 마이너스 18이니까 플러스 18 맞죠? 그리고 얘는 2항부터. 1항은 뭐 여기서 구해보면 14고 여기서 구해보면은 23 빼기 2니까 21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 수열의 정체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거야? 초항만 21이고 그죠? 나머지 숫자는 여기에 2, 3, 4 넣어서 하나씩 찾아주면 되지. 자, 이런 수열이야. 초항만 튀고 나머지는 등차 수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솔루션 2야. 자, 봐봐. S0 구해봐. 7. 그럼 얘 때문에 오류가 생겨. 알겠어요? 그래서 7만큼 덜어놓고 하는 거야. 7만큼 덜어놓고. 7만큼 덜어놓고, 일단 덜어놓고 AN 구하는 거야. 어떻게? 지수? 내려. 지수 내리면, 2 내리면 개수가 몇이 돼요? 마이너스 4n으로 시작하지.
그리고 초항 맞추는 거야. 여기다 1 넣으면 몇이야? 14죠. 14 맞죠? 여기 1 넣어서 14 되게. 상수항 몇? 18. 이렇게 해놓고 7을 다시 살려요. 아시겠어? 내가 주장하는 건 이제 이런 거지. 자, 그 다음 솔루션 3. 어차피 초항만 튀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A1 저걸로 구해놓고. 그쵸? 그리고 AN 구하실 때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을 구해서 관계를 구하면 돼. 두 번째 항 구해보자. 여기다 2 넣는 거야. S2 먼저 구하는 거야. 4, 2, 8. 32. 플러스 7이지. 그죠? 여기서 뭘 빼는 거야? S? 1 빼는 거야. 그럼 이 7 같은 건 무시해도 되고 24 빼기 14니까 몇이에요? 10이죠. 그럼 사망도 구해보는 거야. 이런 짓을 왜 할 수 있는 거야? 얘가 2차라서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으니까. 그지? 이게 공부의 결과에 3 넣으면 9, 2, 18에다가 48 플러스 7. 그다음 이거 아까 구해놓은 거 그대로 쓸게요. 그럼 7 무시해도 되고 30에서 24 빼는 거니까 6. 맞아요? 요만큼만 봐도 일반항 쓸 수 있어. 공차 몇이야? 마이너스 4n으로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초항으로 맞추지만 여기에 2 넣어서 10 나오게. 플러스 몇? 그렇지. 서운해요. 농담이야? 됐어요? 뭐 여러 가지로 하시면 돼. 자기 스타일은 뭐야? 뭐가 제일 편해요? 너는 오늘 나랑 얘기하기 싫니? 아니. 알았어. 여기 봐. 그래서 A2-A1은 마이너스 4다.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죠?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 5항이다. 뭐 이걸로 원래 풀어보면 되지만 내가 좀 찾아놨으니까 맞죠? 자, SN의 최대.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머릿속에서 바로 이게 떠올라야 돼. 양수로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는 수열이겠다. 그치? 안 그러면 SN의 최대값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 내 말 이해되시죠? 어쨌든 최대값은 양수까지 더한 게 최대지? 요만큼. 맞아요? 더 해봅시다. 18에다가 21 더하니까 39 맞죠? 되겠어? 이렇게 하시는 거야. 4번이고 등차 수열이 끝났네요. 여러분 수고하셨어. 이해 잘 돼요? 설명 빨라요? 안 빠르죠? 근데 얘들아 이게 설명할 때 내가 이제 계산하면서 하잖아.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이게 막 풀잖아요. 니들도 계산 같이 해야 돼. 눈으로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수학 수업이 원래 이래서 피곤한 거죠. 머리를 계속 써야 되니까. 그죠? 뇌를 막 활성화시키고 집에 가시는 거야, 나나. 자, 등비수열. 요거는 질문이 유형별로 2개씩 풀어오라 그랬지. 그래서 없으신데요, 거의. 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 문제 풀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375번으로 오세요. (75, 77, 78) 요 세 개 풀고 쉬는 시간 드리고 우리 할 거 하자. 응? 왜? 자, 등비수열 AN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위에 거는 그냥 뭐 이런 얘기지. 그쵸? 밑에 거는요. 이런 얘기죠.
맞죠? 뭐 좌변은 뭐 아무 장단질도 위에 있는 식은 아무 장단질도 쳐놓은 게 아니니까 그냥 R-1 공식으로 가면 됩니다. R-1분의 초항 곱하기 항 몇 개? 10개. 자, 이게 지금 256이란 얘기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가봅시다. 얘는 이 A분의 1이랑 AR분의 1을 보시면 이 초항이 뭘 곱해서 두 번째 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R분의 1. 그럼 얘 공비 취급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보통 등비수열들을 뒤집어 놓으면요. 초항이랑 공비가 다 뒤집힙니다. 근데 이제 확신이 없으실 때는 이렇게 조금 조사해 보시면 되지. 그러면은 얘는 1-R분의 얘가 공비니까 그치? 그 다음 초항 곱하기 1-R에 n승을 해야 돼. 근데 공비의 정체가 뭐였어? R분의 1이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거 맞죠? 제가 왜 뒤에다 써놨는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공식이 원래 두 개잖아, 그지? 자, 초항은 A분의 1. 자, 그래서 연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연립하기는 안 예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써놓을게. A1, A10이야. 위에 건 그대로 두고요. 밑에 것만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게 R분의 R 빼기 R분의 1이잖아. 그럼 R분의 R-1 좋아요. 얘가 1 빼기 R 10승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R 10승분의 R 10승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나 하나 보고 있지? R 10승분의 R 10승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안쪽을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그렇지. 이 정도는 해놔야 나누기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나누기 좀 빡세 보이죠? 자, 합시다. 쌤, 이게 밑에가 너무 잔인한 분수인데요 싶으신 분들은 이걸요.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야. 알겠어? 자, 분모의 분수가 있을 때 내가 이거 계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거 그래요. 이렇게 올리라 그랬지. 맞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보자. 조금 더 정리하자. 이 밑에 거를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좀 따로 쓸게. 나중에는 너네 이렇게 내가 친절한 계산도 안 해. 그냥 팍 할 거야. 이거 바로 계산해도 되죠. 60? 자, 해볼게.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R 하나 지워지죠. 맞아요? 계산해보자. 여기 아무것도 안 남았죠. 이렇게 하면 A제곱 R 9승. 답이야. 됐어요? 운 좋게 답이야. 운 좋게. 원래는 여기서 구한 식의 값으로 한 번 더 대입해서 뭔가 A나 R이나 뭐 이런 식의 값이나 이런 걸 통째로 구하는 이런 과정이 들어가죠. 근데 지금 문제가 조금 친절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집에서 꼭 다시 계산해 보셔야 돼요. 넘겨서 1377, 78 봅시다. 1377, 78. 자, 잘 보세요. 1377, 78. 정석으로 한번 하고 공부가 좀 됐을 때 실전에서 푸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이 문제 풀이를 간추려 드릴게. 그리고 이 간추린 풀이로 1378번을 풀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이 반복된 규칙을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도형들을 잘게 쪼개놓은 이런 구조를 이제 보통 프랙탈 구조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런 프랙탈 구조들은 다 등비야. 다시 뭐라고? 다 등비야. 알겠어? 다 등비야. 자, 그림과 같이 A, B는 2, B, C는 4고, 그죠?
여러분 이 큰 직각삼각형이 뭔가 길이의 비율들이 다 밝혀져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죠. 가장 짧은 변 대 가장 긴 변이 몇 대 몇? 1대 2. 그러면 1대 2 대 루트 5고 이 직선 A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해돼요? 이해되죠? 여기 안에다가 정사각형을 하나 탁 그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남은 쪽에다가 또 정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요. 그죠? 그 다음 또 남은 쪽에다가 정사각형을 또 이렇게 하나 그려.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차례대로 A1, A2, A3라고 하고 이제 A8 값 구하는 문제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정석부터 보여드립니다. 정석. 정석이라 보기보다는 이제 많은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이. 오케이? 많은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은 n번째 그림과 n 플러스 1번째 그림을 비교해요. 얘네 둘을 비교해. AN은 여기일 거고, 뭔가 이제 이 짓을 A n번 했을 때, 이게 있을 거고, 이 A n번째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이 남은 길이에다가 여기에 정사각형을 한 번 더 만들면 얘가 A, 얘가 A, 얘가 A, 뭐지? 첫 번째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든 한 변의 길이가 A1, 두 번째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든 한 변의 길이가 A2, n번째 정사각형이 있을 거야. 쭉 오다가 n번째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든 길이에다가 이 남은 직사각형 부분에 다시 정사각형을 만들면 이 변의 길이는 A, n 플러스 1.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AN. 왜? 모든 직각삼각형들은 다 닮음일 테니까 이 짧은 변이랑 긴 변이랑 1대 2겠죠. 자, 요 길이는 2 AN 플러스 1. 맞아요? 이 구조를 이용해서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를 밝히는 거야. 알겠어? 너는 이 길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물론 AN 플러스 1인데 내가 지금 표현해 놓은 걸로 다시 쓰면 얘 빼기 얘죠. 얘 빼기 얘죠. 이게 AN 플러스 1이랑 같은 거야. 그럼 3AN 플러스 1이 2AN이잖아.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2 AN이에요. 자, 대답해 보세요. 이거 무슨 수열일까? AN, n번째 항에 3분의 1을 곱해서 다음번째 항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규칙인 거니까 이건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인 거죠. 원래 이렇게 푸는 겁니다. 원래는. 아시겠죠? 근데 자기가 이제 등비수열이라는 확신이 있어. 등비수열이라는 확신이 있어. 그럼 이 짓을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초항이랑 두 번째 항만 찾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 이 처음에 준 길이가 초항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제에서 준 그 규칙적인 작업을 한번 하고 났을 때의 이 길이가 초항일 때도 있어. 얘가 초항일 때도 있고, 이런 게 초항일 때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 지금은 누가 초항이야? 2가 아니죠. 2가 아니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2는 그냥 내가 A0라고 써놓을게요. 자, 갑니다. 2, 4. 자, 그러면, 여기가 A1이니까 여긴 2A1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 길이가 A1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럼 3A1은 몇? 4. 그럼 A1은 몇이야? 3분의 4. 그리고 A2를 찾는다고 여기서 규칙을 한 번 더 쓸 수 있는데 얘들아, 지금 이 부분을 덜어내고 다시 보면 규칙이 똑같지 않니? 당연히 A2도 이 규칙을 따라오지 않겠어요? 이거 공비가 몇이에요? 분모에 3 생겼고 분자가 2배 됐으니까 공비 3분의 2로 보실 수 있지. 다음 거 뭘까? 9분의 8 이렇게 되시는 거죠. 맞아요? 요 정도만 확인하고 AN을 바로 쓰는 거예요. 그냥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알겠죠? 실전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초항 2야? 아니죠? 자, 이걸 이용해서 1378번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 자, 어쨌든 문제의 답은 A8 구하는 거니까 3분의 4 곱하기 3분의 2의 7승. 얘네들이 지금 지수를 7이나 8로 묶어놨지 4를 꺼내고 3분의 1을 넣어줄까? 어떻게 넣을까? 2만 냅두고 3분의 1을 하나 더 넣자. 얘들아 이해하고 있어? 요거를 이렇게 쓴 거야. 그죠? 그럼 3분의 2가 하나 들어가죠? 자, 답은 찾으시면 되고 2번인 것 같고요. 그죠? 자, 1378번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쉬운 풀이 먼저, 그 다음에 AN 포함된 풀이 나중에. 2번 맞고. 자, 잘 봐. 아, 근데 이거 좀 쉽네. 자, 길이가 1인 선분이 있어요. 첫 번째 시행에서 이 선분을 3등분해서 중간 부분을 버려. 그러니까 3분의 1을 버리는 거지. 그럼 남는 길이는 3분의 2만큼이 남겠죠. 비율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에서도 또 똑같은 짓을 해. 자, 이와 같은 시행을 계속할 때 20번째 시행 후 남은 선분의 길이의 합은? 남은 선분의 길이의 합. 별거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시행 한 번 했을 때가 A1이야. 얘들아, 얘가 A1이 아니야. 얘가 A1이야. 그죠? 어떻게 하면 돼? 3분의 1을 버렸으니까 남는 길이만 구할 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 A2 잘 보세요. 각 선분에서 3분의 1씩 더 버리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3분의 2를 또 곱하면 되거든? 이거 바로 이해되세요? 이거 바로 이해돼요? 이해돼요? 만약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봐봐. 이만큼이 3분의 2였잖아. 그러면 하나당 3분의 1일 거라고. 근데 여기서 3분의 1을 버리니까 9분의 1을 버리는 거란 말이야. 남는 게 9분의 2고 9분의 2야. 근데 이거 각각 구해가지고 더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어차피 9분의 4인 거야. 알겠지? 비율적으로 사라진다라는 의미니까. 그럼 결국에 남은 선분 길이의 합 이딴 문장을 보시니까 뭔가 이제 다 더해야 될 것 같잖아. 그지? 아니지. 그냥 시행 20번째 했을 때 이 선분 길이들이 막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을 거니까 이 잘게 쪼개진 거 다 더해달라는 얘기죠. 그냥 여기서 20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막 이런 걸 더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봐봐. 규칙은 그냥 이렇게 갑시다. 초항의 지수가 1, 두 번째 항의 지수가 2인 거 보니까 20번째 항의 지수는 몇일까? 20이겠죠. 만약에 AN을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내가 좀 주저주저 말이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이게 유형 자체가 중요해서 그래. 근데 문제는 쉬웠네. 이것도 어려운 문제 엄청 많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38분까지 쉬시고요. 봅시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 여기 월이율 1%라고 돼 있죠. R은 0.01이라고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월 초 10만원씩에서 초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년 치시고 48개월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말. 그럼 지금 초에 입금해서 말에 받는 거죠. 맞죠? 일단 답은 이거야. 답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원리합계는요, 요 정도가 되시기 연습하고 이제 가실 거야. 시험장 들어갈 때. 알겠어요? 자, 지금부터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봐요.
매월 초 10만 원씩 적금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여러분 그 월수에다가 네이밍을 하셔야 돼. 월수에다가 네이밍을 안 하면은 이제 공비 개수랑 이런 게 헷갈려요. 자, 1월 초에 내가 얼마를 입금해요? 10만 원을 입금해요. 단위는 만이야. 그럼 2월 초에 무슨 일이 일어나? 얘는 1%의 이율이 붙어 있을 거고, 즉 101%가 돼 있을 거고, 다시 10만 원을 입금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를 3월 초 해가지고 48월 초까지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럼 봐봐. 3월 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겠니? 이 1월 초에 넣은 돈은 1%가 한 번 더 붙어 있고, 2월 초에 넣은 돈이 이율이 한 번 더 붙겠죠. 그쵸? 그 다음에 3월 초에 또 돈을 넣을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걸 48개월 동안 이 짓을 하면 이 맨 위에 있는 돈은 1.01이 몇 번 붙어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여기 네이밍해 놓은 월수랑 지수와의 관계를 따지시면 돼. 알겠어? 그래서 월에다가 네이밍을 해야 되는 거야. 넘버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애들은 다 공비가 하나씩 적겠지. 그치? 이율이 붙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씩 더 적었던 거니까. 그리고 이 중간에는 뭐 4월 달에 넣은 돈, 5월 달에 넣은 돈 이런 애들이 쭉 전개가 될 거고, 48월 초에 또 무슨 일을 벌여야 돼? 10만 원을 한 번 더 넣으셔야 돼요. 월 초에 10만 원씩 넣는 게 규칙이니까. 근데 언제 받는다 그랬어? 4년 후? 말에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1월 1일인 거고, 나는 그러니까 이게 48월 1일인 거고 48월 31일에 받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이율이 한 번 더 붙어요. 아시겠어요? 전체적으로 돈이 다 어떻게 된다고? 이율이 한 번 더 붙어. 그럼 마지막 항이 이렇게 변할 거고, 초항이 이렇게 변할 거지. 근데 이제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초항 마지막 항이 중요하지만,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합구하려면 이 공비들하고 R-1분의 초항하고 항 개수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초항이 이건지만 잘 따지시면 된단 말이야. 항 몇 개겠어? 48개. 48월 동안 접근했는데 왜 49개야? 이상하게 월수 하나씩 늘리지 마시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하는 거잖아. 뭐 여기서 빼서 뭘 하지 말고.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연습하실 때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하시고, 그럼 결국에 이제 그 결론이야. 이런 상황도 있어. 매월 초에 10만 원씩 적립하는데 4년 후 연초에 받는 거야. 연초라고 하면 좀 그렇다. 어쨌든 48개월 후 월 초에 받는 이런 과정도 있어요. 알겠어? 아니면은 매년 말에 돈을 넣는 거야. 매년 말. 12월 31일에. 그리고 10년 후 말에 받는 거야. 그런 것도 여기가 초초나 말말로 이렇게 같아버리면 이 돈이 아니라 이 돈을 받게 돼. 아시겠어? 너 왜? 이 돈을 받게 돼. 이 돈을 받게 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지. 왜냐면 이 돈을 받는다라는 건 뭐야? 10만 원을 은행에 딱 내자마자 받는 거야. 이상하지? 그래서 이런 과정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많아. 이해돼? 이해되니? 이해되는 거 맞아, 얘들아? 얘들아, 안 되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겠구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어렵나 싶어. 이게 어렵나? 초에 넣어서 초에 받으면 저거 받는 거고, 초에 넣어서 말에 받으면 저기다 공비 하나 더 붙여서 받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이거 받는 상황도 있다 그랬잖아. 초초나 말말이면 초에 시작해서 초에 받거나 말에 시작해서 말에 받으면 이제 이런 돈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럼 저 돈이랑 이 돈이랑 뭔 차이가 있어? 그냥 초항 차이밖에 안 나.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초항 차이밖에 안 난다고. 어차피 얘도 항 48개고 얘도 항 48개인 거잖아. 뭐 입금 횟수가 늘어나는 건 아닌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개념서 펴시면 개념서 등비수열 쪽에 아래 보면 이 원리합계 페이지가 있어. 여기 이제 필기를 이렇게 해놓으라고. 얘네들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 N년 후 말에 받는 원리합계를 지금 얘네들이 적어놓은 거야. N년 후 말에. 그러니까 초에 입금하면은 이제 1월 1일 초에 넣은 돈이 12월 31일까지 이율이 한 번 더 붙기 때문에 초항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말에 입금해서 말에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율이 한 번 더 붙을 시간이 적기 때문에 초항이 그냥 요 A인 거예요. 구조 자체는 이래. 근데 항상 말에 받는 돈으로 나오지 않을 거야. 초에 받는 돈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필기는 이렇게 합시다. 초에 시작해서 말에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초항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초 아니면 말에 입금해서 말에 돈을 받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초항이 쏘 큐트해요. 아시겠어요? 요 정도 필기 해놓고 상환하는 문제 하나 풀고 집에 가자. 상환하는 문제 하나 보여줄게. 유형 17번. 근데 결국에 이 유형을 잘 하시려면 이런 그 도식화가 돼야 돼요. 이런 그림이 작성이 돼야 돼. 이런 픽처가, 다이어그램이 작성이 돼야 돼. 자, 상환 봐봐, 상환. 1412번이요. 솔터가 이게 나온다는 얘기야. 너네는 이걸로 나오진 않을 거야. 이게 나올 거야. 나오면. 저건 너무 쉬워. 낼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건 낼 수가 없어요. 너무 쉬워서. 그죠? 여기에 약간 응용해가지고 내가 자동차 할부금을 갚는다든가 아니면은 약간 그 연금식 투자를 하는 거야. 넣고 조금 돈을 받아. 그 다음에 또 넣고 뭐 조금 돈을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 아니면은 이렇게 뭐 한 20년 돈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다음 해부터 내가 돈을 뺏쓰기 시작할 때 나는 돈을 몇 년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상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철수는. 자, 철수는 이달 초에 자가용을 구입하면서 대금 일부는 현금으로 내고 1,000만 원을 2년 24회 동안 이달 말부터 매달 말에 일정한 금액을 갚기로 한 거지. 그래서 갚아야 할 금액을 구하는 거야. 아시겠죠? 월이율은 1%래. 이런 뭐 거의 사기꾼이에요. 자, 갑니다. 이달 초에 자가용을 구입했다 그랬지. 그럼 1,000만 원의 빚이 생긴 건 일단 이달 초거든. 초항은 여러분 항상 1월 초 이런 식으로 잡으세요. 1월 1일이야. 이때 내가 얼마 빚진 거야? 1,000만 원. 이제 여기서부터 이율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돈을 갚기 시작하는 건 언제부터야? 이달 말부터야. 알겠어? 1월 말부터 이제 돈을 갚기 시작한다고. 그럼 1,000만 원 가만히 있겠니? 어떻게 될까요? 뿔겠죠? 뿔겠죠? 이 세상은 만만치 않아. 그죠? 이게 1,010만 원이 돼 있어. 그게 빚이 무서운 거예요. 빚지고 나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계속 불어요, 빚이. 대신 이 돈이 가만히 있지는 않지. 이게 불었지. 근데 이게 뿌는 걸 내가 가만히 두고 보진 않잖아. 돈을 갚아요. 얼만큼? A1만큼.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이제 매월 말만 살피면 돼. 얘는 가만히 있는 거고 내가 매월 말에 얼마씩 갚는 거니까. 그럼 2월 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얘들아? 이 돈이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0.01%가 붙은 101%가 돼야겠지. 여기다가 1.01을 곱한다고. 맞아? 여기다가 1.01%를 딱 곱해주고 이게 이제 남은 빚이야. 남은 빚이야. 좀 늘었지. 좀 는 거야. 여기서 다시 내가 뭘 해? 돈을 갚아, 이렇게. 알겠어? 그 다음 3월 말에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이 빚이 또 101%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100을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돈을 또 갚아요. 이해되시죠? 이 짓을 24월 말까지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봐봐. 1월 말에 1000의 지수가 몇이야? 1이지. 2월 말에 1000 옆에 붙어 있는 1.0의 지수가 몇이에요? 3월 말에 1000 옆에 붙어 있는 1.01의 지수가 몇이야? 24월 말에는 1000 옆에 붙어 있는 1.01의 지수가 몇일까? 그다음 나머지는 A들은 그냥 이 구조에서 보시면 돼. 1000보다 1.01이 하나 적는 걸로 시작해서 뒤쪽으로 쭉 적으면 되죠. 그러면 맨 처음 A는 1.01이 몇 개 붙어 있을까? 23개. 그 다음에 그 2월 말에 갚은 돈은 1.01이 22번 붙어 있는 거고. 그죠? 쭉쭉쭉 해가지고 23월 말에 갚은 돈 A는 1.01이 한 번 붙어 있을 거고, 마지막 24월, 12월 31일에 돈을 딱 갚으면 이제 할부가 끝나야 돼. 는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들어봐. 너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내가 은행에 빚을 졌어. 오케이? 그 빚도 그냥 통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지금 빚이 이렇게 뿌는 거야. 오케이? 어떤 통장이 있어. 거기에 1000만 원이 있고 그 1000만 원 이렇게 쭉 뿌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 1000만 원에다가 뿌려. 그 다음 내가 갚아. 그 다음 다시 뿌려. 그 다음 내가 갚아. 이렇게 갚는 거랑 그 1000만 원은 그냥 쭉 불려놓고, 오케이? 그 1000만 원이 얼마가 될지 내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그 빚을 갚을 통장을 따로 만드는 거지. 오케이? 여기다 A1씩 모금을 하는 거야. 입금을 하는 거야. 매월. 그러면은 방금 내가 첫 번째 얘기했던 갚고 불고 하는 거랑 그냥 빚을 쭉 불려놓고 내가 따로 모으는 거랑 과연 내가 손해일까? 이득일까? 똑같을까? 이 식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마이너스 달고 있는 거 넘겨볼게요. 맞지? 초항이 A인 거 보니까 아까 우리 개념서에서 동그라미 쳤던 그 초항이 A인 상황, 초초나 말말인 상황이랑 같아. 그치? 그럼 봐봐. 이게 결국에는 초에 구입해서 말에 갚는 구조고, 총 납입 횟수, 그러니까 총 흘러간 시간이 이제 24회인 거지. 1000만 원에 24번 붙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납입 횟수는 24회인데 처음에 1.01이 안 붙어 있지? 그러니까 얘가 23개로 끝나. 이렇게 하면 총 한 개수가 딱 자, 초항이 A고 1.01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개수가 24회, 내 납입 횟수가 24회가 되려면 1.01에 23승으로 끝나요. 그러면 한 개수가 딱 24개야. 알겠어?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애들은 그냥 문제를 이렇게 끝내요. 1000만 원 24번 불려놓고 내 돈 24번 불려. 초항만 조심하면 돼.
상환은 초항이 다 이렇게 생겼어. 왜? 상환에 초항이 여기 1.01 붙어 있겠어? 아니지. 갚자마자 끝나야지. 그치? 자, 상환은 다 초항이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건데, 어떤 유형을 독파해서 간단히 만드시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에 투자가 필요한 거지. 그죠? 조금만, 몇 번만 돌리면, 특히 원리합계는 다 이렇게 간결하게 풀 수 있어. 물론 어려운 것도 있어. 1416번 같은 거 보면, 매년 갚을 액수를 전년도보다 6%씩 늘려요. 그죠? 원래 이런 구조가 많아. 왜냐면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을 더 많이 벌 거 아니야.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치? 그래서 매년 갚을 금액을 6% 늘리는 저런 경우도 있어요. 1416번 같이.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지. 이제 써봐야지. 알겠죠? 근데 1413번 같은 거 보시면, 봐봐. 이 니들이 풀 건데 내가 잠깐 구조만 보여줄게. 얘들 봐봐. 1413번이야. 진영이는 이달 초에 100만원짜리 최신형 스마트폰 구입했는데 일단 40은 지불했어. 그럼 60만 빚이지. 맞아? 그럼 봐봐 얘들아. 초에 빚지고 말부터 갚는 거야. 그럼 아까 위에 있던 문제랑 구조가 똑같이. 그리고 얘가 월이율 2%로 24회 걸쳐 납부하겠대. 맞죠? 그럼 60만원. 내가 처음에 빚진 60만원 있잖아. 얘는 1.02가 몇 번 붙어 있을까? 몇 번 붙어 있을까? 니들 생각해봐. 24개월이 지난 뒤에 이 1.02가 몇 번 붙어 있을까? 20? 생각이 없니? 요거 보면서 대답해도 되니까 대답해봐. 60만 원을 이달 초에 빚지고 1월 초에 빚지고 24월 말에 이 60만 원은 1.02가 몇 번 곱해져 있을까? 24번이고 내가 갚을 돈은 내가 따로 모으는 돈이라고 생각해도 돼. 저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걔는 초항이 A. 공비는 1.0이겠지. 여기 한 개수 마이너스 1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몇 회에 걸쳐서 지금 납부하는 거야? 24회. 한 개수 몇일까? 이렇게 끝낸다고요, 그냥. 간단한 상환 문제는 그냥 이렇게 끝낸다고. 빚 따로. 오케이? 내가 갚을 돈 따로 통장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셔도 된다고. 알겠어? 근데 이제 아주 어려워지면, 아주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 그냥 1416번처럼 조금 꼬아놓을 수도 있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예상하는 솔터 난이도는 얘 아니면 1416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숙제 1416번까지 등비수열 다 풀어오시면 돼. 다음 시간에 깔끔하게 우리 시그마 시작합시다. 끝. 수고했어요.